안녕하세요. 무지개소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신앙송 및 좋은 글 등을 선정하여 낭독하였었습니다. 이제는 그 영역을 조금 확대하여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영상도 제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무지개소리에서 소개하고 발췌하여 읽어주는 모든 책들은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저작권 위반 문제가 없으니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하고 낭독하고 싶은 첫 번째 책은 김진명 작가의 장편 역사소설 고구려입니다.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의 영토가 드넓은 만주를 포함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국가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관심은 있지만 고구려의 왕 가운데 광개토대왕 외에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대 봉상왕으로부터 18대 고국 양왕까지의 역사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고구려 영웅들의 지혜와 용맹을 바탕으로 요즘 표현대로 국뽕을 제대로 보여주며 자부심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잘 몰랐던 15대 미천왕과 17대 소수림왕의 탁월한 능력과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동시에 고구려 역사의 하이라이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바탕으로 한 제8권 출판이 기다려집니다.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인에게 더욱 가치 있고 꼭 읽어봐야 하는 소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선 제1권 도망자 을부래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성정이 포악한 것으로 묘사되는 상부는 14대 봉상왕이며 영웅으로 표현된 을불은 왕손인 안국군의 손자로서 15대 미천왕입니다. 고구려 제1권 깊고 깊은 계략. 낭랑을 떠난 을불은 저가와 함께 숙신으로 향했다. 을불은 말 위에서 아영이란 매우 특별한 여자에 대해 생각했다. 너무 총명해 남자들의 세상을 마음대로 조종할 줄 아는 여자. 그녀는 이미 선비의 족장 모용회를 흔들고 있었다. 자연스레 을불의 생각이 아영에게 모용회로 옮겨갔다. 거칠고 거친 남자. 세상을 발 아래 내려다보는 무모할 정도의 오만함.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 영웅의 기상이 있었다. 역발산 기계세의 패기와 때로 보이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휴. 을불의 입가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옆에서 말머리를 같이 알고 있던 저가가 물었다. 내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러니 힘을 키워 상부를 몰아내고 얼른 고구려를 부강하게 하는 길로 가셔야지요. 낭랑의 부와 모용의 무를 생각하면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날로 힘을 키워가는데 나는 내 나라 안에서조차 행적을 숨기고 다녀야 하는 형편이니. 일단 숙신 땅에 들어서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실 겁니다. 저도 과거 안국군 전하를 모시고 거기서 장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산세가 깊고 웅장하여 새로운 기상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좀 지내시다 보면 생각지 못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저가는 고구려를 떠나기 전 여기저기 널려있는 재산을 처분해 금으로 바꾸어둘 것을 수하에게 지시했던 터라 몇몇 성을 다니며 수하들을 만나 동행했고 숙신 가까이 있는 광령성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양호를 비롯한 무사들을 만나 합류했다. 을불은 고구려 땅에 접어들고 나서 몇 번 검속에 나선 군사들을 만났지만
과거처럼 의심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저가를 비롯한 일행의 모습이 여유롭고 힘이 있어 보이는 데다 을불의 모습 또한 비범하였기에 군사들의 의심이 미치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주막에 짐을 풀었을 때 군사들과 사뭇 다른 인상을 풍기는 무장을 한 사내 10명 남짓이 막 떠나려다 말고 날카로운 눈길로 을불 일행을 지켜보더니 도로 자리에 퍼질러 앉았다. 먹구름이 끼는 걸 보니 비라도 오려는 모양이야. 여기서 술이나 한 잔 더 하면서 날씨를 보고 떠나는 게 낫겠어. 을불이 낮은 목소리로 저가에게 말했다. 태연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요. 그들을 등지고 앉은 을불은 태연한 척 몇 가지 음식을 시켜 일행과 나누어 먹었다. 불안한 눈길로 을불의 어깨너머를 살피던 저가가 낮게 속삭였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술을 따라만 놓고 아무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기를 숨기고 있는 듯하니 서둘러 일어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불 일행은 대충 끼니를 때운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사내들이 뒤를 따르는 기척을 느끼고는 저가가 을불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를 쫓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다른 것이 도성에서 특별히 보낸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을불은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저가에게 물었다. 여기서 숙신 땅까지 얼마나 됩니까?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도망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군요. 이때 눈매가 날카로운 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일전 연우에게 패배한 양우였다. 입을 막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들은 12에 불과하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게 생각이 있습니다. 을불은 몸을 돌려 뒤편의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돌연한 을불의 행동에 놀라는 것은 비단 저가의 일행만이 아니었다. 사내들 또한 예기치 못한 을불의 근접에 적잖아 당황한 듯했다. 그런 와중에 을불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저는 다루라 합니다. 보아하니 상당한 무예가 들인 듯 싶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인사를 여쭙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희는 숙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산세가 험하고 일행 중에는 무예가 깊은 자들이 많지 않아 혹시 변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숙신으로 가는 길이면 동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그중 하나가 실망스런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우린 급히 평양성으로 가야 하오. 아쉽게 되었군요. 아무래도 주행길이라 불안한데. 을불은 진심으로 아쉽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하고는 일행에게로 돌아왔다. 저가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을 따돌리는 을불의 기세가 놀라웠다. 정녕 왕손님의 기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을불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지 않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을 따돌린 것 아닙니까? 을불은 고개를 저었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저들의 모습이나 평양성을 운운하는 걸로 보아 저들은 틀림없이 조정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곳 변경에 저런 자들이 하나도 아니고 12이나 출몰했다는 사실은 저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조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저들이 되돌아올까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들만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이 부근이 검산도 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대장군 갈구라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의 무예가 고강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까 그들이 직찰대라면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직찰대라.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을불이 급히 말에 올라타면서 외쳤다.
저가공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을불은 저가와 일행을 남겨둔 채 말을 달려 사내들을 쫓아갔다. 기다리시오. 도로 마을 어귀에 접어들던 사내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며 소리치는 을불을 알아보았다. 왜 자꾸 그러시오? 을불은 사내들을 발견하자 서둘러 말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사실은 여러분이 나라의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접촉했던 것입니다. 뭐라? 아까 저와 함께 있던 자들은 역적이 도당입니다. 특히 선두에 있던 자는 저가라는 역적인데 우연히 들은 바로는 그들 중 왕족이 있는 듯합니다. 그 자들은 역모를 꿈꾸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여 도움을 청하던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시기에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저가라는 말에 사내들은 대경실색했다. 혹시 그 왕족의 이름을 들었느냐? 울불이라 합니다. 을불이라는 말에 사내들은 앞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칼을 빼들고 말에 올랐다. 저들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이 무예에 능하다 하더이다. 막무가내로 말에 박차를 가려던 사내들이 멈칫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말했다. 이자의 말이 맞다. 우선 마대장군께 여쭈어야 하겠다. 그동안 너희들은 멀찍이서 그들을 따르며 감시하라. 을불의 짐작대로 수상한 자들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우두머리는 마을 어귀에 세워놓은 말을 타고 을불과 함께 급히 달렸다. 과연 멀지 않은 곳에 20여 명의 사내들이 무기를 든 채 모여 있었다. 우두머리는 그중 기골이 크고 험상궂은 남자 앞으로 달려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가 바로 직찰대의 대장 마대장군 갈구였다. 찾았습니다. 을불을 찾았습니다. 정말이냐? 이자가 고변한 자입니다. 역적의 도당이 확실하냐? 갈구가 을불을 노려보며 물었다. 예, 확실합니다. 을불의 말에 갈구가 우두머리를 바라보며 크게 호통을 쳤다. 당장자 보지 않고 어찌 너만 온 것이냐? 이자의 말이 그들이 무예가 상당한 수준이라기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수하들이 감시 중인데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잘했다. 자칫 잘못 손댔다. 도주라도 시키면 큰일 날 뻔했다. 갈구는 을불의 안내에 따라 20여 명의 사내들과 더불어 저가 일행을 쫓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하나같이 무예가 높고 기마술에 능하여 머지않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멀찍이 저가 일행의 모습이 보이자 갈구는 순식간에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멈추어라! 저가 일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사내들을 보자 기겁을 했다. 처음 그들은 을불이 사로잡힌 줄 알았지만 이내 사내들을 뒤따르고 있는 을불의 모습을 보고는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갈고에 달려드는 기세가 워낙 사나운지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저가의 무사들은 숨겨둔 병장기들을 빼들고 저가를 보호하는 대형으로 섰다. 맨 앞에 서 있던 양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갈구를 맞상대했다. 창을 꼬나든 채 말에서 내리는 갈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떤 놈이 을불이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갈구의 눈이 일행 중 젊은이들의 얼굴을 휙 훑고 지나갔다. 내 놈이로구나. 개중 얼굴이 희멀건 젊은이 얼굴에 그의 시선이 멎더니 입에서 음산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럼 내 놈은 저가렸다? 다시 갈구는 저가를 보며 외쳤다. 어르신, 저놈을 살려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우는 일행을 둘러싼 사내의 눈빛에 기가 질렸지만 수년간을 저가에게 의탁해 살아온 마당에 꼬리를 뺄 수는 없었다. 다른 무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가는 을불만 무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포함한 일행 모두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는 먼저 싸움을 벌이고자 했다. 저가가 을불로 지목된 젊은이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끝까지 을불로 행세하다 죽음을 맞으라는 얘기였고 젊은이 역시 알아들었다는 답이었다. 저가가 젊은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을부랑 손님, 소신이 미혹하여 위험에 처하게 되었나이다. 여기는 소신이 맞겠으니 어서 도망하십시오. 저가의 말에 즉각 갈고의 양천대소가 터져나왔다. 감히 나 마대장군 앞에서 도망을 친다고? 쥐새끼들의 발버둥이 귀엽기만 하구나. 저가가 고개를 끄덕여 신호하자 커다란 장창을 들고 앞을 가로막은 갈고를 향해 양우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땅을 박차고 올라 허공에서 칼을 비스듬하게 긋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일직선으로 칼끝을 비틀어 갈고의 명치를 찔러갔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내딛는 칼끝이라 기세가 사나웠지만 갈고는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양우도 약한 무사가 아니었지만 갈고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갈고가 피하지 않은 채 무서운 기세로 창을 마주 휘두르자 금세 양우는 칼을 물리고 말았다. 수세에 몰린 양우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칼을 몇 번 마주치다가 결국 무기를 놓치며 가슴팍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송사리가 어디 감히 이 마대장군에게 맞서느냐. 부상당한 양우를 구하려고 무사들이 달려나왔으나 갈구가 마구 휘두르는 삼지창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며 물러설 뿐이었다. 그 사이 갈구 부하들은 어느새 저가 일행을 둥글게 포위했다. 20여 명 직살대의 칼이 일행을 겨누자 곧 싸움의 승패가 결정나고 말았다. 저놈이 을불이 틀림없으렸다. 갈구는 거듭 확인하려 하였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을불을 불렀다. 맞습니다. 이자가 을불, 저자가 저가입니다. 을불이 젊은이와 저가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갈구가 창을 들어 젊은이에게 겨누며 물었다. 정녕 내 놈이 을불이냐? 젊은이가 대답하지 않자 갈구는 한층 더 위협적으로 젊은이에게 창을 들이댔다. 을불이냐고 물었다. 대답하면 살 것이되 대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대왕께서 어차피 내 놈이 생사 따위는 상관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래도 대답하지 않자 갈구는 창을 부하에게 넘긴 다음 칼을 빼들고는 높이 쳐들었다. 이놈이 막 젊은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갈구의 칼이 떨어지기 직전 커다란 목소리가 크게 멈추었다. 을불은 여기 있다. 갈구는 순식간에 자신의 목에 와닿는 칼의 감촉을 느꼈다. 을불이 일갈과 함께 칼을 뽑아 갈구의 목에 겨눈 것이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죽이겠다. 갈구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을불을 쳐다보았다. 내 놈이? 그렇다. 내가 바로 왕손 을불이다. 을불의 시퍼런 칼날이 갈구의 목에 스치자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머뭇거리는 부하들을 향해 갈구의 명령이 떨어졌다. 무기를 내려놓고 꿇어라. 제 아비보다 갈구를 더 따르는 직찰대원들이 지시를 따르자 저가의 수하들이 무기를 빼앗고는 그들을 포박하였다. 수십 명의 직찰대가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을불의 처결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갈구가 억울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속았다. 상부의 명령으로 나를 잡으러 왔는가? 그렇다. 나를 어찌하라고 하였는가? 어차피 역적이 몸 사로잡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라 하셨다. 을불이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하였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나뿐 아니라 나의 부친도 또 숱하게 죽어간 조정의 충신들 모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상부는 모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가? 그러고는 갈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상부의 신복 갈구인가? 그렇다. 이제 내게 사로잡혔으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을불의 말에 갈구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비록 소가 우스운 꼴이 되었으나 나라의 큰 장군이다.
어찌 코올리기를 따라 숨어 살며 비루한 목숨을 잇겠는가. 이때 가슴팍을 부여잡고 있던 양호가 나서며 소리쳤다. 왕손님이시다. 내 놈이 무엇을 믿고 그토록 무례하게 구느냐. 왕손이라. 갈구가 이죽거렸다. 이 마대 장군은 을불이 곧 죽을 왕손이라는 사실만 안다. 이놈이. 양호가 좀 전에 패배를 복수하려는 듯 외침과 함께 칼을 뽑아 갈구를 단숨에 벨 듯 달려들었으나 을불이 이를 가로막았다.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인데 이렇게 담대한 걸 보면 고구려의 재산입니다. 그냥 보내주도록 하지요. 왕손님. 안 됩니다. 이자들은 보통 무사가 아닙니다. 저승사자들입니다. 살려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을불은 손을 내저 무사들을 제지한 후 갈구를 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다시 쫓을 것이냐. 두말하면 잔소리다. 갈구가 을불을 노려보며 대답했다. 을불이 다시 물었다. 내 너를 살려줄 테니 사흘 동안만 나를 쫓지 않기로 약속해라. 어떠냐. 가짜는 소리. 나를 놓아주면 바로 내 놈의 목을 따 태와 함께 가져갈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사흘 후에 쫓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는 내 부하들이 명령에 따라 바로 무기를 버리고 꿇는 것을 보고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여느 부하들이라면 상관이 죽든 말든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겠느냐. 이토록 중성스러운 부하들을 이 자리에서 모두 죽이겠느냐. 아니면 사흘 뒤에 나를 쫓겠다는 약속을 하고 살리겠느냐. 갈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을불은 기어코 갈구와 그의 부하들을 놓아주도록 명령하였다. 말과 무기를 모두 빼앗긴 터라 갈구와 부하들은 맨몸으로 걸어 돌아가야만 했다. 갈구가 번뜩이는 눈으로 을불을 한번 쏘아보고 등을 돌려 사라지자 그에게 상처를 입은 양호가 을불 몰래 저가에게 대들었다. 어찌 왕손님께서는 저들을 놓아주라 하십니까? 저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억울합니다. 왕손님의 지혜가 매번 놀라우니 그저 따르는 것이 좋겠다. 저가의 말에 양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을불에게 퇴폐한 갈구는 직찰대 본진을 만나자 이를 악물고 소아들에게 외쳤다. 오늘의 일을 누구도 발설하지 말라. 이 일이 새어나가면 그는 상부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지금 당장 저들을 쫓는다. 100명가량의 말탄 무사들이 제각기 무기를 꼬나들고 갈구의 명령에 따라 말을 달렸다. 아직 역적의 무리가 멀리 가지 못했을 터 당장 쫓아가 모조리 사로잡아라. 갈구가 추격을 시작할 즈음 을불은 양호를 불렀다. 긴히 부탁할 것이 있어. 말씀을 낮추십시오. 저는 이미 왕손님을 모시는 무사입니다. 그러나 을불은 그 말에 대꾸도 없이 말을 이었다. 일행의 지휘를 맡아주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손님께서 직접. 아니요. 일행을 두 갈래로 나누려는 것이요. 제가 미혹하여 명확히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갈구라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요. 그 자의 얼굴을 보니 하관이 각지고 입이 작아 성정이 급하고 심성이 얕은 자였소. 아마 돌아가 정비를 마치는 대로 바로 추격해 올 것이요. 양호가 분한 표정으로 외쳤다. 왕손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그 자를 돌려보내셨습니까? 나에게 계책이 있으니 나를 믿어주시오. 그제야 양호는 을불에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부딪히기에는 우리 수가 너무도 적고 마대장군이라는 자의 무예가 상당히 불리할 듯 싶습니다. 이 길을 보시오. 좁고 험한 산길이 아니오. 비록 저들이 강한 자들이라 해도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소. 게다가 저들은 우리를 뒤따라야 하기에 우리가 이끄는 대로 이끌게 되어 있소. 나는
일당백의 장소로 저들을 이끌 것이요. 수도 없고 날아오는 화살에 몸을 피할 수도 없는 곳으로 말이요. 저들은 자신의 무용을 믿기 때문에 아무 겁 없이 우리를 뒤따를 것이요. 나는 결정적 장소에서 결정적 순간에 저들을 기습할 거요. 알겠소? 이 싸움은 약졸 10명이 강병 100을 이기는 싸움이요. 양호는 을불의 지혜에 깊이 감탄하였음에도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제가 왕손님을 도와 싸우지 않고 뒤에 처져 나머지 일행을 이끌도록 하는 것은 부상을 당할 까닭입니까? 저는 아직 누구보다도 용감히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갈구가 들이쳤을 적에 유일하게 나서서 그와 맞선 것이 바로 양우 형이었소. 이 계책의 성패는 나머지 일행이 얼마나 태연하게 걸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어. 그러니 양우 형이 지휘를 맡아달라는 거요. 그제야 양우는 고개를 숙이며 을불에게 외쳤다. 왕손님은 사람의 마음을 사시는 분입니다. 어찌 이 한 몸을 아끼겠습니까? 곧 을불이 일행 중에서 몸이 날랜 자들을 골라 검은 옷을 입히고 활을 나누어 주니 그 숫자가 10명이었다. 대부분이 저가의 집에서 머물던 무사들이었다. 을불은 저가에게 치하를 한 후 이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워낙 걸음이 날래고 체력이 좋은 이들이라 산속에서도 쉴 새 없이 주위를 살피며 좋은 지형을 탐색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몸이 날랜 을불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지세를 살폈다. 그런 을불을 멀리서 바라보는 저가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대대로 가장 뛰어난 장수였던 고구려의 태왕이 상부에 이르러 맥이 끊겼거늘 왕손님이 저리도 영명하시니 정녕 하늘의 도우미로다. 장군, 길이 좁아집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직잘대원 하나가 갈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갈구는 들은 척도 않고 미친 듯이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산세가 깊은 것이 매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다. 적은 고작 20여 명의 오합지졸이다. 그 따위를 보고할 시간에 걸음을 옮겨라. 갈구는 분노와 부끄러움에 정신이 팔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다잡은 을불을 놓친 것은 물론 사로잡힌 신세가 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자꾸 조급증을 불러일으켰다. 뛰란 말이다. 그에게 을불 일행과의 싸움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좀 전처럼 속임수에 당하지만 않는다면 그깟 시골 무사들 주문 식전 해장거리도 안 될 터였다. 그러나 그들이 산속으로 숨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또다시 찾아내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참 미친 듯이 길을 옮기던 갈구의 눈에 멀찍이 나뭇가지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놈들이 아직 멀리 가지 못했군. 갈구의 얼굴에 비릿한 웃음기가 흘렀다. 그 즈음 울불은 희미한 인기척으로 갈구가 근처에 다다랐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저기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지형을 골라 몸을 숨긴 을불과 소아들은 이미 활을 겨눈 채 적을 맞이할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양우 역시 적들의 기척을 느끼고는 더욱 여유있게 걸었다. 을불은 양우에게 신호를 보내 일행을 멈추게 했다. 10대의 활이 팽팽하게 겨누어진 가운데 점점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갈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나뭇가지가 사람의 시야조차 가리는 무성한 숲 사이로 갈구를 필두로 한 직살대가 한 줄로 늘어서서 바삐 걸어왔다. 제 아무리 체력이 강한 자들이라 하지만 험한 산길인데다 갈구의 성화로 장시간을 뛰다시피 했으므로 이미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다. 직찰대는 숨을 헐떡이며 신경질적으로 나뭇가지를 헤매며 걸어왔다. 그리고는 휴식을 취하느라 멈춰선 양우 일행을 보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을불의 시위를 떠난 화살 한 대가
바람을 쪼개며 날아 갈구의 뺨을 길게 스쳤다. 그것을 신호로 10수개의 화살이 날았다. 직찰대원 하나하나를 정조준한 화살들이 맹렬한 기세를 품고 그들의 몸에 박혀들었다. 매복이다. 누군가 외쳤을 때는 이미 반절에 가까운 직찰대원이 화살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화살이 날아든 곳을 알지 못하여 사방을 살피던 갈구는 곧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숨긴 채 활시위를 한껏 힘주어 당긴 을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을불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고 있었다. 갈구는 허벅지에 깊이 박힌 화살을 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가 아픔에 몸을 움츠리는 사이 다음 화살이 날아들어 이번에는 그의 어깨 쪽지에 꽂혔다. 동시에 잡아라 하는 을불의 고함이 산중을 울렸다. 곧 태반이 넘어진 직찰대를 향해 을불의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중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남아 칼을 휘두르던 갈구는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종래는 칼을 놓치고 말았다. 그가 무너지자 나머지 직찰대원들도 칼을 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승부가 완전히 가려지고 나서 을불이 갈구 앞에 나섰다. 마대 장군, 어찌 사나이의 약속을 어겼는가? 어차피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는 몸,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건 안 될 말. 주군을 잘못 만났을 뿐 너는 고구려에 이름난 무인이다. 이렇게 가치없이 죽어서야 되겠는가? 돌아가라. 여봐라. 어서 너희들의 장군을 모시고 산을 내려가 치료해 주어라. 피를 심하게 흘리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을불의 한마디에 직찰대원들은 갈구를 들쳐업고 산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양호를 비롯한 일행들은 을불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잡은 갈구를 놓아주는 속내를 알 수 없었다. 양호는 차마 을불에게 묻지 못하고 다시 저가에게 불만스런 소리를 쏟아냈다. 그런데 왕손님께서는 왜 저가를 또다시 놓아준 것입니까? 저가 역시 이번에도 갈구를 놓아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터라 을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왕손님, 저희들의 우둔한 머리로는 왜 거듭 저들을 살려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용맹한 데다 직찰대 역시 무서운 자들인데 괴멸시킬 기회를 몇 번이나 그냥 놓아버리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자의 목숨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네? 갈구나 직찰대가 이번에 당한 굴욕을 그대로 상부에게 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과 20여 명에게 2번이나 잡혔다는 게 드러나면 갈구는 처형당하고 직찰대원들 역시 상부의 분풀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상부 앞에서 입을 모아 우리의 세를 엄청나게 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000명 혹은 2~3,000명 정도의 규모라고 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상부는 대군을 꾸리지 않는 한 함부로 군사를 숙신해 보낼 수 없습니다. 불과 20여 명에 불과한 우리에게는 1만 대군이나 1~200 규모의 군사나 당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만은 동원하기 어렵고 1~200은 밥 먹듯 쉬우니 오늘 길은 상부가 수시로 군사를 보내는 걸 피하기 위함입니다. 아, 참으로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시다. 저가는 감동한 나머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돌리고 말았다. 저가로부터 을불의 뜻을 전해 들은 양호와 무사들은 모두 말없이 그 자리에 엎드려 을불을 향해 절을 했다. 모두 마음속으로 앞으로는 을불이 지옥불에 뛰어들라 해도 그리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온 을불 일행은 마침내 고구려의 마지막 경계로 접어들었다. 을불의 지략으로 그 무시무시한 갈구와 직잘대를 물리친 뒤라 일행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지나치는 마을에서 말을 새로 산 일행이 숙신으로 가는 길을 서두를 때였다. 요란한 말굽소리와 함께 일갈이 들려왔다. 멈추어라. 을불이 돌아보니 뒤에서 10여 기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었다. 말을 멈추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을불의 외침에 따라 일행은 말을 달렸다. 아플싸.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소달구지를 끌고 걸어가는 한 무리의 농군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을불 일행은 말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멈추어라. 나는 정예장군 연호다. 외침과 함께 곧 10여 개의 군마가 달려왔다. 연호? 검은 갑주의 장수는 바로 연호였다. 왕손님, 자네가 어떻게 여길? 반가움에 들뜬 을불의 목소리가 연호의 굵직한 음성에 파묻혔다. 일전저더러 변방으로 가라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을불은 말에서 훌쩍 뛰어내린 연호를 부둥켜 안았다.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장수의 갑주를 입고 나타난 연호를 보니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그 길로 왕에게 돌아가 거두어 달라 청했습니다. 원하는 관직을 말하라는 왕에게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되고자 한다 하였더니 저를 정예장군으로 임명하고 이곳으로 보내더군요. 이 땅에 온 후로 계속 사람들을 보내어 왕손님의 자취를 쫓았습니다. 숙신을 향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길목인 이곳에 이르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자네는 하나뿐인 내 친구일세. 자네만 곁에 있으면 내 천하에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저가가 끼어들었다. 어찌 여기 서서 말씀을 나누려 하십니까? 편한 곳에서 천천히 나누시지요. 그날 밤 을불과 연호, 저가 세 사람은 밤늦도록 대작하며 만취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을불은 연호와 함께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돌아올 때 보아야겠네. 숙신으로 가실 것입니까? 을불이 술을 마시는 내내 벗의 말투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연호는 이제는 친구보다 주종 관계가 앞선다며 한사코 존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야지. 생각 같아서는 제가 함께 가고 싶지만 여기서 군사를 키우며 길목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다.